1855년 11월 영국 럭슬리 마을에서 한 남자가 친구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친구는 경마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 남자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술잔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뭔가 탔다고. 저는 닥터 코르보입니다. 수백 년 동안 세상의 기이한 사건들을 수집해왔습니다. 오늘 꺼내놓을 이야기는 19세기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 전체가 믿고 따르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죽였습니다. 친구를 죽였습니다. 형제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들통난 건 그가 직접 독을 주문한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윌리엄 팔머, 1824년 영국 스태퍼드셔 럭슬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목재상이었고 집안은 넉넉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고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런던과 에든버러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개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말이 부드럽고 진료를 친절하게 받습니다. 아픈 사람 집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 형편이 어려운 환자한테는 진료비를 받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1847년 그는 앤 브룩스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앤은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났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팔머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경마를 좋아했습니다. 아주 많이. 처음에는 취미였습니다. 그러다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빚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빚이 불었습니다. 의사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1850년대 초반 팔머의 빚은 이미 수천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당시 노동자 연봉이 50파운드 안팎이었으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팔머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꼬입니다. 1854년 팔머의 장모가 사망했습니다. 팔머 집에 머물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노안이려니 했습니다. 팔머는 유산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 이듬해인 1855년 이번엔 팔머의 아내 앤이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경련이었습니다. 구토가 이어졌습니다. 팔머는 직접 아내를 간호했습니다. 헌신적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참 좋은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앤은 열흘을 버티다 숨을 거뒀습니다. 사인은 콜레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팔머는 아내 앞으로 가입해둔 생명보험금 1만 3천 파운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1만 3천 파운드. 지금으로 치면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팔머는 그 돈을 받자마자 경마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있습니다. 같은 해 팔머의 남동생 월터도 사망했습니다. 월터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팔머가 자주 찾아가서 돌봐줬습니다. 월터도 생명보험이 있었습니다. 1만 4천 파운드짜리 팔머가 가입시켜준 보험이었습니다. 월터가 죽자 팔머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엔 보험사가 수상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팔머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참 뻔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855년 11월 팔머는 경마 친구 존 파슨스 쿡과 함께 슈루즈베리 경마장에 갔습니다. 쿡은 그날 경마에서 꽤 큰 돈을 땄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록마다 다르지만 수천 파운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팔머는 그 돈의 일부를 빌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쿡 대신 배당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경마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쿡이 갑자기 아팠습니다. 술을 마시다 구토를 했습니다. 뭔가 탔다고 했습니다. 팔머는 쿡을 자기 마을로 데려와 직접 돌봤습니다. 며칠 뒤 쿡은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다 사망했습니다. 팔머는 사망진단서를 썼습니다. 간질 발작이라고. 쿡의 가족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쿡은 간질 환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쿡이 경마장에서 딴 돈이 어디 갔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쿡의 계부가 나섰습니다. 윌리엄 버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국에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부검을 위해 런던에서 법의학자가 내려왔습니다. 당시 영국 최고의 동물학자 중 한 명인 알프레드 스웨인 테일러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부검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팔머가 부검 현장에 계속 얼쩡거렸습니다. 법의학자가 장기 샘플을 담은 항아리를 옮기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이동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팔머가 옆에 있던 시간에 테일러 박사는 남은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스트리크닌,
독성이 극히 강한 알칼로이드 계열 독소입니다. 당시 기술로는 검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테일러 박사는 검출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과 경과가 스트리크닌 중독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팔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게 나왔습니다. 팔머가 쿡이 죽기 직전 럭슬리 약국에서 스트리크닌을 구입한 영수증이 발견됐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솔직히 이건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의사가 동물학을 공부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독을 사고 영수증을 남겼다는 게. 팔머는 당연히 변명을 했습니다. 개를 안락사시키려고 샀다고. 그리고 쿡의 죽음은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경찰은 팔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아내 앤의 시신을 다시 파냈습니다. 장모의 시신도. 앤의 시신에서는 당시 기술의 한계로 독소를 명확히 검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증상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의사들은 스트리크닌 또는 안티몬 중독과 일치한다고 봤습니다. 장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은 럭슬리에서 열릴 수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팔머 이야기로 들끓어 있었고 공정한 배심원단을 구성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팔머 재판을 런던 올드 베일리에서 열 수 있도록. 이 법은 나중에 팔머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한 사람의 재판을 위해 만든 법이었으니까요. 1856년 5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영국 전역이 주목했습니다. 신문마다 일면이었습니다. 방청석은 매일 10,000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쿡의 죽음을 중심으로 기소했습니다. 스트리크닌 구입 영수증, 쿡의 증상 기록, 팔머의 쿡의 돈을 가로챈 정황, 부검 현장에서의 수상한 행동. 팔머 측 변호인은 테일러 박사의 분석 결과가 불완전하다고 공격했습니다. 스트리크닌이 명확히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쿡이 원래 건강이 안 좋았다는 증언을 끌어왔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검출량이 불충분하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배심원단은 12일간의 심리 끝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의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팔머는 판결 직후 무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나서면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쿡을 죽인 건 스트리크닌이 아니었다고. 독을 쓴 건 맞지만 스트리크닌은 아니었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아니면 자신은 결백하다는 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그 말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암시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들으셨겠습니까? 1856년 6월 14일 팔머는 스태퍼드 교도소 앞에서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당시 영국은 아직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구경꾼이 3만 명 넘게 몰렸다고 합니다. 팔머는 교수대에 오르면서 발판이 튼튼하냐고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까지 침착했습니다. 그가 죽인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지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쿡 한 명뿐입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들은 팔머가 최소 10명 이상을 독살했을 거라고 봤습니다. 아내, 장모, 남동생,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러 명. 모두 팔머가 돌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아무도 몰랐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팔머는 의사였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직접 쓸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당시 동물 검사 기술이 지금과 달랐습니다. 스트리크닌 같은 알칼로이드는 검출이 어려웠습니다. 셋째로,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인데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친절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신앙심 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사건은 영국 법의학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팔머 재판 이후 동물 검사 방법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과 수혜 절차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자기 환자의 사망 진단서를 단독으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결국 제도를 바꾼 겁니다. 저도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드물게 화가 났습니다. 팔머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앤 때문입니다. 앤 팔머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경마로 빚을 지고 바람을 피우고 집안을 흔들어도 곁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접 간호해준다는 이유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상황에서 열흘 동안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앤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기록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스트리크닌 중독의 증상은 알려져 있습니다. 극심한 근육 경련, 등이 활처럼 휘는 경직, 의식은 끝까지 또렷한 채로.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팔머는 그 열흘 동안 매일 앤의 곁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참 좋은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닥터 코르보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만 좀 느릴 뿐입니다.